안녕하십니까. 태성회계법인의 이경원 회계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쉬운 계정 과목별 회계 해설 2편. 그래서 매출 채권 및 대소 충당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블로그 연재 내용을 갖고 저희가 PT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매출 채권 정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채권 정의는 이제 경상적인 활동, 제가 가로 열고 회사의 목적 사업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목적 사업일 경우에 경영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경영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채권이다. 그 종류는 외상 매출금, 바드럼, 부도금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걸 통칭해서 우리는 매출 채권이라고 부른다라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부도금을 별도로 표시하는 그런 회사도 있긴 하지만, 계정 과목은 사실은 마음대로 회사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틀리다라고 말씀은 못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재개를 매출 채권이라고 한다. 그럼 여기서 미수금, 유형자산 처분 거는 처분에 대한 채권은 미수금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목적사업, 경상적인 활동으로 인한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유형자산 처분 같은 경우 미수금으로 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매출, 회사의 매출에서 발생한 채권은 매출 채권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출 채권 발생 전표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결국 이제 세금 면세를 발행하면 이렇게 매출 2만원, 부가세 예수금까지 쳐져서 우리가 받을 돈은 1,100원이다. 이렇게 되죠. 부가세는 우리가 받아서 내는 거기 때문에 매출이라고 하지 않고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수출 같은 경우는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만원 동일한 금액이 계산이 될 텐데, 요거를 할 때 제가 간단하게 써드렸는데, 매출 인식 시점에 기준 환율을 적용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매출 채권과 선수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선수금을 일단 받으면 우리 선수금으로 계산을 하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제품을 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보여드렸던 매출전표가 나오죠. 만약에 이렇게까지만 한다면 우리 재무제표에 선수금도 있고 외상매출금도 있고 받은 돈도 있고 받을 돈도 있고 잘못돼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상계를 쳐주는 분계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실은 매출할 때 이 거래처에 선수금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서 요걸 선수금 없애고 요거를 줄이는 회계 처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좀 심화하시다 보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회계 처리하고 반드시 조정을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어떤 프로젝트 A에 대한 거고 이게 프로젝트 B에 대한 거다. 거래처는 똑같다. 그러면 상계해야 되느냐? 이럴 경우에는 상계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채권 채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라고 말을 썼는데, 같은 거래처에는 일반적으로 선수금과 외상매출금이 동시에 나오면 안 된다. 상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외화 매출과 관련된 건데요. 제가 두 번에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 선수금을 받았어요. 5달러에 그때 환율은 5,000원을 선수금을 받았죠. 수출이 이제 선적이 되고 나갔습니다. 선적 시점에 인식을 해야 되는 수출건입니다. 총 10불인데, 여기서 보면 1,100원이 아니라 이렇게 돼 있죠. 선수금 금액과 나머지 받을 채권에 대해서 환율을 적용했습니다. 이게 이제 원칙입니다. 선수금 받은 부분이 있으면 선수금은 선수 시점의 환율, 그리고 나머지 미수에 대해서는 해당 시점의 매출 인식 시점의 환율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상계를 시키면 결국 매출 채권 5,500원만 남겠죠. 이게 사실은 원칙입니다. 부가세법상에서도 원칙이고, 그 다음에 IFRS 일반회계 기준도 전부 다 선수가 받은 게 있으면 그 환율로 해라는 게 원칙입니다. 어렵죠? 그러면은 수출 나갈 때마다 선수금이 얼마였는지, 그때 환율은 얼마였는지 다 체크하라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좀 제안을 드리는데요. 이럴 경우에 그냥 1,500원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그때 시점의 환율, 그리고 나서 선수금 없애고
차이를 외환 차손으로 없애는 방법. 네. 사실 실무상으로는 조금 이렇게 많이 회계 처리를 하고 있는데, 기준상에는 조금 차이가 있는 방법이지만, 예, 환율 차이가 이제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사실 손익 효과는 없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전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간단한 방법이죠. 예, 실무는 좀 뭐 간단하게 해야 할 수 있는 거지 좀 어렵게 실무적인 원칙을 정하면 따라갈 수가 없는 거니까 이런 부분 차이가 있다는 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외환산인데 그 전에 뭐 당연히 모든 화폐성 자산 부채는 환산이 돼야 된다. 제가 예금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매출 채권도 마찬가지다. 라는 말씀 제가 드리고요. 어음 할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바드럼을 10,000원을 할인해서 9,000원 받는 경우에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할 거냐. 일반 회계 기준은 할인의 경우 이 채권이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드럼을 없애고 이 처분 손실을 일시에 인식을 하는 거죠. 채권을 매각했다. 일반 재화 매각하듯이 채권을 매각했다라고 회계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IFRS는 다릅니다. 예, 이거는 채권을 매각한 게 아니라 차입을 한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차입금을 계산을 하고, 요 처분 손실에 대해서 선급금으로, 환급 비용으로 계산을 해서 이 만기 시점까지, 어음의 만기 시점까지 이자 비용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결국 어음의 할인 활동은 채권을 매각한 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상권이거든요. 이 업체가 이제 망했어. 그럼 은행에서 책임지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책임지게 됩니다. 구상권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매각이라고 볼 수 없다. 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반 회계 기준과 IFRS 차이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IFRS 적용하지 않는 회사는 이렇게 부분은 처분 손실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지금 좀 빨리 했는데요. 왜냐하면 대손 충당금, 대손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조금 서둘러 강의를 했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사실은 뭐 대손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회계처리는 제각 회계처리라고 좀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데 대손과 대산충당금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대손은 채권 회수가 불가능해서 아예 이제 채권을 제거하는 회계처리입니다. 이거는 이제 법인세법에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아예 이 채권은 못 받는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상매출금을 없애죠. 그래서 외상충당금이 잡혀 있다면 외상충당금하고 상계시키면 되고 외상충당금이 안 잡혀 있다면 대손상각비로 회계 처리를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대손충당금은 회계적인 이론입니다. 채권 회수가 불확실, 불가능이 아닙니다. 불확실해서 채권을 없앨 수는 없죠. 채권이 불확실하지만 아직 일부 확률적으로 훼손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불확실하기 때문에 채권을 까지 않고 충당금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확정, 이거는 미확정. 요거는 사실은 뭐 회사 및 감사인이 좀 판단을 하게 되어 있고요. 법인세법상은 뭐 1% 정도만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미확정이기 때문에 법인세법상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채권을 위해는 제거를 했겠지만 이 부분은 대손 충당금을 잡고 비용 처리를 하는 회계 처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매출채권은 대손상각비, 판관비 규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환입도, 그럼 환입 마이너스 나오잖아요. 대손상각비 마이너스로 실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수금, 대여금 등 매출채권 외의 채권은 기타의 대손상각비, 영업의 비용, 대손충당금, 환입, 영업의 수익, 계정값을 사용을 합니다. 해보면 판관비는 계정 하나로 쓰고 있고, 왜냐하면 판관비는 수익 비용을 따로 표시하지 않잖아요. 영업의 손익은 따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비용은 기타의 대손상각비, 그 다음에 수익은 대손충당금, 환입 이런 계정값을 사용하게 됩니다. 사실 금액을 산정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사실 계산 방법은 여러 가지를 회사마다 쓸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채권별로 연체 기간을 집계를 해서 적정한 대손율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산된 금액이 재무상태 금액과 일치하도록 전표 처리를 합니다. 결국 대손충당금, 재무상태표의 대손충당금 잔액은 우리가 계산을 할 때 그 잔액,
과 일치를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보통은 뭐 3개월 된 채권이 얼마, 3개월부터 6개월 된 채권이 얼마, 연체 기간이 6개월부터 뭐 12개월 된 채권이 얼마 이렇게 집계를 해서 각각의 적정한 대손율을 적용을 해서 대손 충당금을 설정을 합니다. IFRS에서는 롤레이트 방식으로 뭐 대손율을 추정을 해서 금액을 산정하기도 하는데요. 일반회계 기준에서는 적정하다고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겠네요. 적정하게 대손율을 추정해서 대손 충당금을 계산을 합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인세법상에서는 대손 충당금은 채권의 1% 허용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손 충당금의 계산은 외부 감사 대상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외부 감사 대상이 아니면 대손 충당금을 뭐 잡을 필요까지는 뭐 없고, 대손 아까 말씀드렸던 대손 기준에 따라서 비용을 잡고 부가세 환급 신청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아까 대손은 어떤 회수가 완전 확정적인 불가능한 상태라고 했죠. 법인세법에서는 여러 가지 뭐 이 대손 기준들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 소멸시효가 완성, 뭐 상법상, 민법상 소멸시효가 있는데 그거가 완성이 되면 돈을 못 받는 거잖아요. 즉 그러니까 완성 불확실. 그다음에 회사가 청산됐을 때, 그다음에 어떤 부도가 됐을 때, 부도도 조금 할 말이 많은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사가 거의 망했다? 라고 보여지죠. 그 다음에 이제 3년, 4년 전에 요걸 하나 넣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년 정도 연체되면 뭐 인정해주겠다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제 법인세법과 부가세법상의 대손 기준은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외부 감사 대상이 아니라면 충당금을 뭐 쌓을 필요까지는 없고, 대손 기준에 따라서 법인세상 비용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부가세 환급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하면 우리가 결산 시에 한번 이렇게 이 정도는 봤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인데요. 1번 거래처 잔액을 한번 쭉 훑어보면 우리가 갑자기 커진다든지 여기는 받았는데 뭐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회계 담당자라면 그래서 거래처 잔액을 한번 쭉 훑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이너스가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외환산 시트상의 잔액과 명세 금액이 일치하는지 요 정도는 좀 확인해 달라. 그리고 같은 거래처에 외상 매출금, 선수금이 동시에 있는 건 없는지 한번 좀 체크를 하면 좋겠고요. 마지막에 뭐 사실 감사를 받으면 이제 이슈죠. 회수 불확실한 좀 채권이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어느 정도 매출 채권이 회계 처리가 잘 됐는지, 결산이 잘 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요 4가지 정도 체크해 달라는 의미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